실적 우려, 글로벌 경기 둔화 그리고 뭐 선물 주문 실수까지 최근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우려들 때문에 지수 당분간은 단기 출렁임 한번 있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는 또 시장 대응 전략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각종 이슈들 심층적으로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슈앤뉴스 먼저 오늘 장에서 화두가 될 만한 이슈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뉴욕 증시는 간밤 장 마감 후 알코아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이틀째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특별한 재료가 없는 가운데 투자자들은 어닝 시즌에 앞서 소폭 차익을 실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개막한 세계 최대 CES 2013에서 공면형 OLED TV를 공개했습니다. 같은 날 동일의 제품을 내놓고 서로 세계 최초로 주장하는 형국입니다. 지난해 서울에서 커피 전문점과 편의점이 많이 늘어난 반면 PC방과 부동산 중개업소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의 조사 결과를 보면 커피 전문점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비알콜 음료업점이 2010년 7,826개에서 지난해는 9,399개로 늘어 가장 많이 증가했습니다. CJ ENM은 모바일 게임인 다함께 차차차가 최근 인기몰이에 성공하면서 모바일 게임의 매출은 300억에서 400억 원 수준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제작 투자에 참여한 광해, 늑대소년, 타워 등 국내 영화가 입단 흥행에 성공하면서 영화 콘텐츠 가치 상승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네, 이슈앤뉴스 오늘은 LNS 파트너스 하창봉 팀장 나와 있습니다. 다양한 얘기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간밤 뉴욕 증시 약세로 마감을 했네요. 호재가 없는 상황에서 투자자들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좀 관망하는 모습인데요. 간밤 글로벌 증시 동향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일단 이제 어제 알코아를 시작으로 해서 본격적인 지난 4분기 실적 발표 들어갔습니다. 알코아 실적 같은 경우는 사실 시장이 기대치에 부응하면서 이제 판단하기 나름인데요. 매출액이 조금 증가했다는 것 자체는 사실 미국 입장에서는 항상 그 실적 발표할 때 국내처럼 영업이익보다는 오히려 매출액이든지 순이익 EPS를 많이 주목을 하는데 약간은 지난 4분기 사실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상당히 낮아져 있죠. 재정절벽 이슈도 있었고 허리케인 샌디 여파도 있었습니다만은 그 선두타자 알코아가 그래도 그나마 긍정적으로 장마감 후에 발표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그나마 좋은데 지금 시장에서는 상당히 현재 지난 그 연말에 극적으로 재정절벽 협상이 타결된 이후에 시장 미국 증시도 약간 이탈 연속 조정을 보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부 맥밀란 애널리시스 사장인 로렌스 맥밀란 씨는 마코리치 원고를 통해 가지고 미국 증시도 이제 어느 정도 약간은 차라리 조정이 왔지 않나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도 그런 것이 이제 S&P 지수 같은 경우도 1470이라는 그런 약간 단기 고점 능력이 있습니다. 잠깐 미국 지수 제가 좀 살펴봐 드리겠는데요. 네. S&P 500 지수 사실은 미국은 이제 다우 30주도 많이 봅니다만은 가장 많은 그 종목이 포진된 S&P 500 지수를 보면 최근에 일단은 14,470포인트 정도에서 약간 단기 3중 고점을 좀 만드는 모습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실제적으로 장이 조금 조정을 보인다. 여기에서 미국의 전략가는 사실 빅스라는 지수에 대한 언급을 잠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빅스가 뭐냐? 사실 우리 국내 증시도 사실은 이제 빅스를 흉내내는 지표가 있긴 있는데요. 제가 미리 말씀드리면 볼러틸리티 인덱스라 그래서 하나의 변동성 지수라 그럽니다. 시카고 옵션 거래, 시카고 S&P 500 지수 옵션과 연동해가지고 향후 30일간, 즉 한 달 동안에 변동성에 대한 투자자 기대지수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빅스 지수가 30%다 이렇게 수치가 발표되면 전반적으로 어떤 현상이냐면 시장에 참여하는 투자자들이 앞으로 30일간 지수가 30% 변동할 수 있다는 겁니다. 30%. 보통 이제 빅스는 상승보다는 하락이죠. 공포지수가 조금 비중이 높기 때문에 30%가 급락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만약에 빅스 지수가 최근에 14 밑으로 많이 떨어졌는데요. 그럴 때 봤을 때는 시장이 상당히 안전 국면에 들어갔다 해석하는 겁니다. 즉 2008년 리만 사태처럼 빅스 지수가 45%로 급등했다. 그는 시장이 상당히 급락을 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요. 네. 또 시장에 호재가 들어와서 지금 자료 화면에 보시듯이 빅스 지수가 재정절벽 협의 이후에 14 정도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것 자체는 시장이 상당히 안정권에 들어갔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우리 지수라는 것은 급락이 있으면 되돌림이 있는 것처럼 빅스 지수 같은 경우도 되돌림이 있습니다. 즉 현재 수준에서 이렇다 할 모멘텀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빅스 지수가 하향 안정화를 보였다는 것은 다시 한번 일시적 반등 가능성이 온다는 거죠. 좀 어렵게 들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공포지수가 지금 안정하고 있다는 것은 항상 고요한 물은 또 가끔은 흔들림이 있다. 즉 그 말 자체가 월가 시각에서 일단 시장 자체가 상승 드라이브가 조금 약하고 어닝 시즌에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단기 조정의 기회가 올 수 있지 않나 그런 이야기를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즉
결론적으로 봤을 때 지금 미국 증시의 어떤 빅스 지수의 하향 안정화는 상당히 긍정적이에요. 하지만 하향 안정화 속에서 일시적인 빅스 지수의 반등, 즉 시장의 단기 조정론을 좀 이야기하지 않나 보는데 뭐 전체적인 투자 관점에서는 단기 조정이 곧 매수 기회로 해석하는 분위기입니다. 네. 전체적인 시장에서 이야기하는 논리대로 만약에 단기 조정을 준 후에 다시 한번 반등을 온다면 많은 투자자분들도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시장의 논리를 살펴보자면 사실 대중이 이야기할 때는 항상 반대로 갔다는 점도 조금은 유의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이슈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삼성전자와 LG전자 얘기를 해볼게요. 이 삼성전자와 LG전자가 공면형 TV를 선보였다고 합니다. 네. 두 기업이 앞다퉈서 내가 먼저다라고 네. 하는 것 같아요. 이 공면형 TV가 그만큼 기술적으로 좀 경쟁력이 있어 보이는 것 같은데, 자, 팀장님 우선 공면형 TV가 어떤 장점이 있는 건지 어떤 건지부터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일단은 텔레비전, 사실 텔레비전이 이제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옛날에 뭐 CRT에서 텔레비전 평판, 그리고 지금 이제 뭐 얼마 전에는 뭐 슈퍼 아무래도 TV까지 이야기 나왔죠. 보통 이제 그 신혼부부가 결혼을 하게 되면은 제일 많이 신경 쓰는 가전 중에 하나가 제가 생각할 때는 텔레비전이지 않나 싶습니다. 아파트 들어가면 거실에 큼지막한 텔레비전.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제가 보니까 우리나라만 그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텔레비전 상당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그런 것이 이제 미국에서 이제 8일부터 어제부터죠. 뭐 세계 최대 가전박람회 CES 2013이 열리는데 사실 뭐 여러 가지 냉장고도 출품하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시장의 가장 큰 화두는 바로 텔레비전이었는데 뭐 지난주 같은 경우는 뭐 울트라 HD TV 이야기 잠깐 나왔습니다만 어제 같은 다시 나온 이야기는 직접 비공개로 나왔습니다만 55인치급 뭐 커브드 OLED TV를 최초로 공개했다. 약간 비밀 공개 이야기도 잠깐 나왔는데 어떻게 보면 깜짝 공개였습니다. 깜짝 공개했는데 내용을 보니까 일단은 약간은 아직까지 플렉스블까지는 안 가더라도 약간 휘는 텔레비전이 나왔다는 겁니다. 즉 무슨 말이냐? 그전에는 우리는 LCD 같이 해서 상당히 얇으면서 큰 화면을 봤습니다만은 이제는 극장에서 파노라마 화면을 보는 것처럼 약간 휘어진 상당히 우리 시각적 효과가 상당히 커질 수 있는 55인치형 TV가 출시됐다. 이거 자체는 시장에 대해서 상당히 TV 영상 부분에 대해서 획기적인 기술이지 않나 보겠고요. 네. 아직 이것이 완전한 플렉서블 디스플레이에 대한 이견은 조금 남아 있습니다만은 시장 반응은 상당히 좀 뜨거웠다는 것이 현재 언론에 좀 보도지 않나 보겠고요. 조금 내용을 살펴보면은 얼마나 휘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두께는 얼마나 얇은지에 대해서는 사실 좀 비공개랍니다. 그래서 일부 현재 언론을 보면 실제적으로 눈으로 외관상 봤을 때는 그래도 LG 제품이 삼성 제품보다 조금 더 얇더라. 그런 이야기 잠깐 나오고 있고요. 시장에서는 실제적으로 삼성전자든 LG전자든 올해 하반기 정도에 먼저 출시할 예정이라 그러는데 실제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 가장 중요한 건 우린 주식 아니겠습니까? 네. 제가 판단할 때 뭐 이것 때문에 삼성전자, LG전자 주식 살 건 아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당장 바로 휘는 디스플레이에 대한 어떤 트렌드가 바로 이 제품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만은 2013년도부터 뭐 스마트폰에서 휘는 디스플레이 나오는 것처럼 텔레비전 쪽에서도 이런 흐름이 나온다면 대표적으로 직접적인 현재 관련은 없습니다만은 이 휘는 디스플레이 관련주에 대한 흐름 자체가 상당히 좋을 수 있다 말씀드리겠고 원래 휘는 디스플레이는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째는 보면 스마트 기기에 드는 휘는 디스플레이가 있을 것 같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텔레비전입니다. 좀 큰 거기 때문에 뭐 우후죽순으로 다 갈 것 같지는 않고요. 제가 종목을 조금 필터링을 해봤는데 세 종목 정도를 좀 추려봤습니다. 가장 뭐 대표적으로 PCB 업체 쪽에서는 대덕 GDS가 그래도 TV 쪽에 바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만 스마트 기기가 상당히 좋은 것 같고요. 원래 휘는 디스플레이 나올 때 1순위 키워드로 뽑는 종목이 바로 두 종목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상보라는 종목과 아이컴포넌트라는 종목입니다. 이 상보라는 거는 사실 삼성의 그래픽 기술이라든지 그런 관련해서 많은 주목을 받았던 종목이고요. 최근에 조금 반등하는 흐름 자체도 실제적으로 디스플레이에 대한 흐름이 좀 좋게 나오지 않나 보겠고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적으로 이거는 복합 시트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뭐 보호 시트, 프리즘 시트를 합쳐서 복합 시트를 그러는데 이 복합 시트 자체가 바로 TV 수에 바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오히려 만약 휘는 디스플레이 관련 중에서 휘는 텔레비전 관련주를 봤을 때는 상보라는 주식에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